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어제 불거진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송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하는 대신 언론의 반응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기자들에게 보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당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묻자 송 원내대표는 별일이 아닌데 언론이 집착한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어떤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이걸 기사화하려고 하느냐.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다. 눈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자다. 혐오 발언을 쏟아낸 박 대변인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 또 다른 대변인은 김예지 의원의 해당 행위를 지적한 것이지 윤리위에 갈 문제가 아니라며 되려 엄호에 나섰습니다. 악화되는 여론에 당 내에서조차 석고대죄할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 당의 부담이 없으려면 본인이 판단했던 것처럼 사회를 수용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데 정작 당의 머리와 입인 지도부와 대변인단은 딴소리를 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의 궤별스를 낳고 있다며 비판했고 박민영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장동혁 체제의 막말 극우 연대 정치가 만든 필연적 결과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차별의 무지를 더한 2차 가해라며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두고 할당제 퀴즈,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막말을 한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막말로 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혐오 발언이란 비판에도 박 대변인은 뭐만 하면 무지성 혐오몰이다, 혐오와 무관하다며 장애인 혐오 운운하며 프레임 씌우는 행위를 하나씩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 대변인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라고 진단합니다. 장애인을 공격해서 혐오를 조장하려고 한다거나 또 차별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부정적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혐오 표현 정의에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인의 혐오 표현이라 사회적 책임도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혐오 표현이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면은 정치인들이 가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시민단체에서도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과 장애차별이 결합된 이중적 혐오 발언이다. 금도를 벗어난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나와 다르면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마음껏 혐오하고 놀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끔찍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박 대변인 발언에 대해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제3자 진정이 총 9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오 표현의 피해자인 김예지 의원이 박 대변인을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 또한 진행 중입니다.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인권위 진정은 각하 처리될 수 있지만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어 이번 진정 사건이 인권위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독일의 한 인터넷 방송, 극우 성향의 젊은 활동가가 백인의 외모와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We are going extinct. Me as a blonde, blue-eyed German, that's very rare. 개인의 SNS에는 더 나아가 피해 굶주린 이주민 짐승들 사이에서 누가 여자아이를 키울까라며 이민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나치의 범죄를 반성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And why do I need to repent for crimes I never committed in my life? Yeah, neither did my grandparents. 나치식 경례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공유하던 그는 처벌을 피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경찰은 최근 이 여성에 대해 국민 선동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 60대 남성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림입니다. 주사기를 든 경비병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백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정문에 붙어있던 문구와 유사합니다. 독일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이 남성이 유대인 대학살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 형법은 국가, 인종, 민족 등을 이유로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나치 범죄를 정당화할 경우 최대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바이에른주 한 곳에서만 이 국민 선동 혐의로 300명 가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이나 집회 구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게시글도 사회 통합을 해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광장에 나가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SNS, 트위터 같은 곳에서도 글로 이런 행위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독일에선 극우대한당을 해산시키자는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부끄러움는 혐오와 폭력으로 사회를 공개하는 극우 집단을 잠재우려면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걸 독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기자의 눈 이덕영입니다.